역경계사전 제1장 14항 유친즉 가구, 유공즉 가대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유친, 친함이 있은즉, 유친즉, 친함이 있은즉 가구, 구는 오래를 끄죠. 오래 할 수 있다. 오래 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죠. 친함이 있은즉 오래 할 수가 있고, 공이 있은즉 앞에 이정즉 유공이죠. 이지즉 유친이죠. 그거의 뒷이어둠 이게 그래요. 계속 뒤에 물고 풀이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공이 있은즉 가대, 커집이 있다. 이것도 너무 쉬워서 풀이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친함이 있은즉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거나 힘들고 멀면 계속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행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계속해 나가기가 어렵지. 근데 반대로 쉬워. 거꾸로 쉬워서 아주 가까이 친하고, 응? 쉬워야 원래 친해. 하기 쉬워야. 너무 오래면 하기가 안 돼. 사람이 인지상정이야 그게. 그러니까 친하고 가까우면 어떻게 오래 계속하고, 가까이서 오래 계속할 수 있어. 자기 잘하는 거 특히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잘하는 걸 하기 때문에 늘 뭐 공이 있어. 잘하는 걸 하니까. 못한 걸 하면 못하니까 하기도 싫고, 억지로 꼭 해야 되면 억지로 하게 되면서 역시 해도 성적이 안 나. 공이 없어. 뭘 해든. 그런 거예요. 하기 좋고, 좋고, 성적 있고 하면 재미도 있지. 얻는 것도 크고. 잘하게 돼, 그래서. 누구나 그래. 이게 그 얘기예요. 친함이 있으니까 당연히 늘 자주 할 수 있고, 응? 친하게 하다 보면, 그리고,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쉬우니까 공이 있죠? 앞에 먼저 설명했어요. 공이 있다고, 잘하니까. 응? 덕이 많아. 덕이 있으니까 어떻게, 덕이 없으면 관둘 텐데, 그것도. 덕이 없는 누가 해. 시간 아깝지. 덕이 있으니까 하지. 그게 유공이야. 공이 있은즉? 하기 싫어도 하지, 사실은 공이 있으면. 얻는 게 있으면. 일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얻는 거 있어서 하기 싫은 것도 하지. 근데, 좋아하는 걸 하면 그 효과가 엄청나죠. 크게 성공하지. 좋아하는 걸 하면. 직업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직업이면 아주 천직이라고 하는 거지.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게 그래요. 이게 그 얘기야. 유공즉 가대. 예. 크게 성공해. 커져. 공이 있으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더 크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려울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친하고 가까움으로 오랫도록 계속해 이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다. 공이 있은즉 커짐이 있다는 것은 일은 했는데 공이 없다면 실망하여 멈추어서 더는 일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죠? 했는데 덕은 하나도 없고 손해만 봐서, 예를 들어서 누가 해? 안 해. 당연해요. 그리고 해서 덕이 없는 건 돈 주고 하려고 하기 싫어, 사람이. 그런 거라고. 똑같은 돈 받고 하는 일도 효과가 있을 때 사람이 자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한 보람이 없잖아. 이런 보람이 있는 일을 해야 돈을 벌어도 흥미가 나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재미도 있고, 돈까지 벌면 더 좋고, 칭찬받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일도 커지고 이러는 거거든. 그 반대는 당연히 그렇지. 아주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했어. 그래서 실망해서 멈추어서 돈이 일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일을 하는 대로 공이 계속 쌓인다면 일도 멈추지 않아서 점점 더 사업이 커져간다는 말씀이다. 이게 또 뒤에 또 이어지는데, 뒤는 15항은 가구즉 현인지 덕, 거기도 또 이제 이렇게 두 개, 또 하나만이 아니고 이제 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길어서 제가 항목을 하나로 끊었는데, 가구즉 현인지 덕, 16항은 가대즉 현인지업. 여기 있죠? 유친즉 가구, 유공즉 가대잖아. 근데 뒤는 가구즉 현인지 덕이고, 가대즉 현인지 업.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두 개가 한 항씩 묶은 건데, 뒤는 내가 이제 가구직 현인적 이거는 두 개를 묶인 걸 풀었어요. 둘로. 글자가 이제 길어서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도 유리 하나를 묶어서 풀이를 해야 되지. 가구직 현인지 덕 이런 경우도 풀이가 오래 할 수 있기에 현인의 덕이 있고, 라고 제가 이거 풀었어요. 가구즉 오래 할 수 있는 즉 현인지덕, 현인의 덕이 있고, 현인의 덕이 있어, 오래 할수록.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제가 또 이제 설명도 그래서 짧아요. 너무 쉬워서 사실 풀이할 게 거의 없어. 응? 모르시는 분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데, 알면 사실 풀이할 게 별로 없어. 여기서 풀이하자면,
잠시로 끝나는 행위라면, 응? 그 덕이 클 수가 없어서, 그쵸? 잠깐 하고 끝났어. 더 일할 게 없어. 그럼 덕도 작지. 공도 작고 덕도 작아요. 그래서 현인의 큰 덕이라 할 수 없다. 오래 할 수 있어야 큰 덕을 쌓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인은 뭐야? 그런 일을 안 하지. 작은 일을 안 해요. 현인은. 그 업도 큰 업을 찾아서 하게 되지. 소소하게 동네 사람들이 조그만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해.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는 거지, 그런 일들은. 그렇게 돼. 좀 생각도 그렇고, 공부가 크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고, 다 이렇게 돼, 저절로. 소소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를 않아.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강의 같은 거, 이거. 정말 많은 사람이 본질을 알고 살아가는 거잖아. 그 덕이 크죠? 오래 갈 수 있죠, 덕도 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죽어가고 나서도 이게 남아서 계속 하죠. 저로서는 엄청 행운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알아서, 물론 깨달아 알아서 이거 할 수 있지 하는 거지만, 이걸로서 제 덕이 두고두고 제가 없을 때도 위에 가서 앉아있어도 그 덕이 저 자꾸 와서 보태줘요. 엄청 큰 일이야, 일도. 역할도 엄청 큰 역할이야. 정신개벽 중에서 역할도 큰 역할이야. 이 책 내는 게. 사람들의 처음에 이 공부를 인도하는 거잖아. 인생의 진실된 인생, 왜 사는지 알고 살아가게끔. 알고 살아야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요. 왜 사는지는 모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길을 못 가고 딴짓하며 살고 있고 쾌락이나 추구하고 죄도 짓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줄 알면, 특히 뭐 죄 짓는 게 반대로 깎아먹는 걸 알면 죄 안 지려고 하고, 그리고 잘 살려고 하고, 점수 많이 얻으려고 하고, 남 도와주라고 하고, 늘 그 얘기하죠. 쥐덕체. 덕은 남 도와주는 데서 오는 거야. 체육은 내가 앉아서 기운 쌓으면서 원신체 키우는 거고, 신선. 체육은 고요해져서 입정에 들어가갖고 상처에 가서 기운을 받아. 그게 가장 빨리 커긴 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육신을 키워서, 이걸 벗을 수 있어야 상처내를 가. 그건 신선지경 이후야. 정삼계가 신선지경인데, 이건 한건 정사계라고. 더 가야 돼. 그게 돼야 제대로 된 지육이 돼. 그거 돼야. 실제로 그래서 정상계들이 지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사고도 많이 쳐. 정상계가. 자기는 많이 알고 막 그러는데,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는 본질은 사실 잘 모르거든. 조금 아는 거지. 본질을 모르거든. 정사하게 돼야 돼. 되자마자도 몰라. 공부 좀 더 가면서 옆에도 알고 많이 시간이 좀 지나서 알아야 돼. 풀이도 안 됐고, 나도 못했고. 그래요. 그리고 참나가 뭔지는 모르고, 일단. 성통일이면 이제 1,000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아는데, 그걸까지 못했거든. 나하고 참나하고 나하고 통화있지를 않아. 늘 깨어있어, 통하면. 참 고야야 느껴지고 같이 자고 하는데, 육신 속에 좀 쫙 흐려지는데, 어쨌든 그래, 통하면. 갈수록 낮아지죠. 맞이는데. 또 정옥에 넘어가야 이제 베풀기 시작할 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옥에도 좀 아직도 자기 사리사욕이 좀 있어요. 아주 없지 않아. 작다 뿐이지. 큰 욕심은 없다고 해. 실제로 큰 욕심은 없어. 아직도 욕심이 있거든. 정상계는 말할 것도 없고. 성품도 아직 안 닦여 있고. 정상계. 신선인데 성품이 안 닦여 있어. 정상계는. 정사하게 되어야 이제 좀 알아서 좀 닦기 시작해. 종옥에쯤 돼야 큰 욕심 없고. 이렇게 돼. 큰 욕심이 없도 아직 있어. 종옥의 이후 천상손.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라고 해주는 거야. 큰 욕심은 없어서. 큰 욕심이 죄를 짓는 거고. 사소한 욕심 근처에 소소한 욕심, 큰 죄 안 짓는 욕심을 하거든. 그거는 자기 개인에 해당하는. 그래요. 그래서 그 좌성쥐제라고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어야 큰 덕을 쌓을 수 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16항은 가대 즉 현인지 업. 커짐이 있은 즉 현인의 업이 된다. 응? 여기도 이제 비슷하죠? 오래 할 수 있은 즉 현인이 덕을 쌓을 수 있고, 현인의 덕이 있다는 얘기는 오래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현인이 그 일을 행해서 큰 덕을 쌓을 수 있다. 큰 덕을 쌓을 수 있는 일을 해, 현인은. 작은 덕을 쌓는 그런 일을 안 해, 애초에. 조그마한 잠깐 평소 행하는 거고, 그냥 짧게 행하는 거고, 저도 가끔 이렇게 없어도 주고 이럽니다. 네? 그거는, 평소 그냥 하는 거고, 때때로 하는 거고, 제대로 업으로 삼아서 하는 일은 아니지, 그건. 그런 일을 하려고 좋지 않아지.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요즘 제가 이제 동영상은 이건
계속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시간이, 편집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동영상 찍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편집하는 시간도 많이 걸려서, 지금 제가 풀이해야 될 것도 많고, 앞으로 하기로 말하면 많은데, 그러니까 좀 시간 나는 대로 하고 있고, 요즘엔 제가 이제 또 공부가 일단락돼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왜 사는지 몰라서, 이걸 그나마 하니까 좀 사는 낙이 있어. 되도록이면 어떤 날은 종일 이거 편집만 하고, 몇 편 찍으면 45분 이런 거 찍는 게 5시간 해야 돼. 올리는 거 말고 편집만. 찍는 거, 편집, 올리는 거 빼고 편집만. 그때 열몇 시간씩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근데 그래도 사는 것 같고, 예, 보람이 있지. 아, 오늘 하루 뭐 헛되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하루 헛되게 왜 살았나 싶어. 이것도 병이야.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건데, 그래요. 왜 사는지 몰라. 이것도 되고 나서야 이제 그겁니다. 왜 사는지를 몰라. 제대로는 삶을 안 사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가구주 현인지 덕이잖아. 오래 할 수 있어야 현인의 덕이 되는 거죠. 덕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대즉 현인지 역시 똑같이. 그렇게 큰 덕을 쌓고 할 수 있는, 오래 하면서 큰 덕을 쌓을 수 있는 업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업이에요. 예, 나쁜 업을 쌓으면 이 업입니다. 늘 말하지, 업장 이러고. 불교에서도 많이 정신공부 똑같은 거야. 내가 행한 대로 100% 고사하고 와. 뭐 신이시라 조금도 틀림이 없어.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 인생을, 우리가 죽기 전에 그래서 사람이 해광반주를 해요. 죽기 전에.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죽음 직전에 눈물을 쭉 흘리십니다. 되게 참회의 눈물이에요. 돌이켜봐요, 자기 인생을. 상천에 가기 전에 돌이켜보고 온다. 보고 가는 거야. 가서 명예문화 쫙 다 돌이켜보고 점수를 매긴다고. 왜? 점수 매겨요. 공덕 점수, 그 다음에 과점, 악행 점수 매겨요. 공과라는 게 있어요. 공은 선에, 과는 허물이라 악행. 악행은 마이너스, 공은 플러스. 근데 플러스 있다고 악행이 상충되진 않아. 큰 틀에서는 그런데, 개개인의 그런 거는 각자 덕은 덕대로 받고, 과는 과대로 또 갚아야 돼. 그래서 다음 생에 살러 나올 때, 다음 생 또 살러 와야 되잖아요? 공부를 와서 또 해야 되잖아. 영혼도 키워가며. 계속 하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신선이 돼서도 거기서도, 지도 임무를 행하고, 그리고 상천에 그냥 잊지 않고 살러 오고 싶다니까. 그래요. 엄청 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삶, 육신을 갖고 사는 삶 엄청 즐거워. 엄청난 거야. 그러고 싶어. 난리 났어. 서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으로 오는 건 특히 더. 줄 쫙 섰어. 엄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해야 됩니다. 아들이 문이에요. 가문. 지금은. 모계가 아닌 부계사회죠. 가부, 부장 그러죠. 모계사회에서는 딸이 가문. 유튜브로 봐서 그래. 국제 커플 유튜브. 제가 국제 커플 봅니다. 태국하고 사귀는 저기들이 있었어요. 몇 봤는데. 딸한테 떡국제 선물해 주더라고. 모기가 아직도 진해. 모계 전통이 진하면 성개념은 좀 없어. 모계는 어때? 씨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 이런 시절에 좋은 씨를. 걔들은 아예 대놓고 많은 씨에도 떼기가 다 다르죠. 예, 걔그래요. 그게 종족분열을 위한 저거예요. 우리는 근데 인도는 좀 달라졌죠. 종족 개념이 있어야 하고 뭐 그게 됐죠. 인구가 많아지고 그 질서 차례인데 그걸 예라고 해요. 얘는 이제 사람, 인도에서부터 생겨, 얘가. 금수지대는 그냥 힘센 놈이 약육강식이고,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근데 약육강식에서 벗어나서 인도를 굽기 시작하죠. 우리가 인디아냐. 우리가 인도고, 인디아냐. 우리가 인디아냐. 우리 인디아니라고 물론, 지금 그 나라도 우리가 가서 세워갖고 나라 이름이 그 인도야. 한자는 다르게 써도. 개조했대요. 7명의 우리 선지자가 가셔서 개조했어. 성공자가 가셔가지고. 나라. 봉수 스님 말씀해요. 가서 개조했대. 그리고 실제로 전칠불 그래. 우리나라를 부처님 어머니의 나라라고 그래. 불교의 어머니 국가. 그래요? 그래서 불교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그렇게 불러요. 나라를 개조했다고 봉수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개조했다고. 그 이름이 거기 인도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도예요. 천축국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를 얘기하겠는데 왕호천축국전이 있죠? 왕호천축국전. 거기 천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천축이라고. 우리를 천축국이라고 했다고. 그 전에. 거기 갔던 거 천축국이었다. 그때도 어떻게 됐는지 자우지는. 축은 성이란 뜻이 있어. 성. 쌓을 축,
건축하죠. 건축 쌓는다 뭐 이런 뜻이 있고, 근데 천축국 천국을 뜻하기도 해. 야, 작은 상처된 데 이런 천국이란 뜻이야. 천축이 인도가 행해지는 나라 이런 뜻도 있고 그런 거요. 천축이 우리가 천축이야. 천축국이야 원래. 케이를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그 인도 불경가 가지러 갔다 온 현장 그건 현장법사 얘기는 그건 이제 선원공 소설이고, 실제로 해총가 누가 가서 신라에서 갖고 왔죠. 장안, 그때 수도 장안, 그때 신라의 수도는 장안이었어. 나중에 더 남쪽으로 옮겨갔는지 모르겠는데 장안. 원래 신라는 판미르공원에서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역사 지금 저 역사 모르지만 공부 안 했고 모르지만 지금 흔적이 그렇대. 김씨는 파미르에서 내려왔다고 해. 그리고 과거 봉건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옛날 한단곡이 한국 뭐 12한국 그러는데 12 환이라고 자꾸들 쓰고 있는 데가 한이 맞아요. 고쳐야 하고 앞으로 고쳐, 이 책도 더 좀 나가야 돼. 고쳐야 되는데 그렇고, 5색 인종이 모여 살았어요. 봉건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색 인종이 모여 살았다고. 지금도 모여 사는 데 있어요. 미국, 아메리카 내륙, 미국, 북미 5색 인종 모여 살잖아. 인종이 따로따로 안 살았다고. 그것도 주장해서 이렇게 내보내서 따로따로 그렇게 만드는 거야. 거기 모여 살아 지금도. 나중에 뭐 흑인 싫어 나 아니고 원래 그랬다고. 그 전부터. 실제로 1905년도인가 우리하고 전쟁인데 뭔 사건이었나? 흑인 그것도 거인이야. 3m 넘는 거인 흑인 병사. 조선 쳐들어와서 같이 싸워 쟤네들 편에서. 그런 일러스트 그림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신문에도 그런 로봇이 인공지능이 있었어. 연주를 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졌는데 그게 뭐였나. 역시 무진장 왜곡돼 있어요. 지금 정말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커짐이 있은즉 현인의 업이 된다. 일이 커져서 국가대사와 같은 대업이 되어야 현인의 큰 업인 겨우 자신의 일신이나 일가에 그치는 작은 업에는 현인의 덕이 없으므로 현인으로서는 애초에 추구하지도 않는 것이다. 선비는 일하지 않는다 그런 말 있죠? 어떻게 보면 왜 그 좀 비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선비라는 말은 사실은 선비? 신선을 예비하는 자라는 뜻이 선비예요. 신선을 예비하는 자, 신선을 준비하는 공부, 학인이라고도 해. 학인. 유교 쪽에서 학인이라고 그러나? 우리 묘에 학인지묘, 누구누구 학인지묘 이렇게도 써. 묘비명에 학인. 학인 뭘 배우지? 뭔 학인이지? 다 학인이라고 썼거든. 정신 공부하면 사람이 학인이야. 우리가 사람이 다 학인이야. 정신 공부 잘하는 뜻이에요. 선비란 말 자체가 신선 공부한다는 뜻이야. 선비, 신선이 되기 위해서 예비하는 자, 보조하고, 신선을 보조하고, 신선 옆에 신선을 보조하고. 그죠? 신선한테 성공자가 신선이죠? 스승이 옛날엔 다 성공자야. 제자매 골라서 가르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 스승 밑에서 배우면 스승이 하라는 거 하고 보조하라면 그걸 보조해. 선비야? 선비 뜻이 그게 선비야. 그래서 우리가 선비야. 선비족이라고 그랬죠? 특히 선비족 우리가 특히 더 가깝지. 대항전이 직계겠지. 우리가 직계 후손이야. 천손사상이라고 사상이라고 얘기하지 사상 아니고 그냥 천손이야. 사상은 무슨 사상. 늘 천손이어서 늘 그렇게 그거 해왔어. 정신 공부하고 해왔어. 그걸 지금 어쩌고 해보니까 지금 와서 무슨 사상이냐.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꼴로 한 거 아니야. 가려지고 조작당해서 당연한 거를 사상이라고 해놓고 그 꼴로 한 거야. 그 꼴로 났어. 그런 겁니다.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고 모르고 있고 다 까먹고 다 없앴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망한 것도 그 상천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상천에서 안 망하게 하려면 안 망해. 전 세계를 또 장악하고 있고 힘도 세고 문명 기술이 과학 기술이고 다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져? 사실 징계정부 힘들어. 1880몇 년대 조미 통상주약이 있어. 조미 통상주약이 한미 통상주약인지 모르겠네. 고쳤는지 어쩌니 그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조선이라고는 했는데 나라 국호가 조선은 아니었다고. 대명 조선 그랬을 때 명이 행정부 조정의 이름이 명도 아니는 거야. 대명은 크게 밝은 조선이란 뜻이잖아. 나라 이름은 뭐 코리아였잖아. 고려였다고. 고려. 영자 코리아가 고려잖아. 코리아라고 하지. 고려잖아. 읽어봐. 우리 그게 코리아를 각자가 따르게 부르지. 자기네 노래요. 이름을. 고려라고. 근데 아메리카 지금 북미 내륙에서 발견한 금화가 있어.
507년이었는지 개국 507년인가 뭔가 그래. 지금 그 역사 연대도 좀 의심스럽고. 응? 어째 그런데 거기 대명조선 개국 507주년 기념 주하야 근무하야. 대명조선이라고 돼 있어요. 조선은 우리가 다스린 땅, 개천한 세상을 조선이라고 해. 제가 이제 제 첫머리에 아침조차하고 하나님 하나고 뿌리, 하나님 한 뿌리하고 개천. 개천이란 뜻이 아침조차에 개천이란 뜻이 있어. 선은 개천을 주도한 세력, 주체. 개천을 행한 주체. 그게 선을 나누면 물고기요, 양. 양하고 물고기 합방 글자잖아. 물고기 여 옆에 양자잖아. 그게 선자잖아. 조선할 때. 조는 태양계, 이게 아침 태양 옆에 태양계지. 별, 이게 별이야. 십자가 옆에 해고 요또 별이야. 이게 뭐야? 우리가 말하는 태양계, 지금 태양계 말고 이런 태양을 도는 거 말고 그래. 태양계는 말 안 쓰려고 그래. 1세계라고 경에는 1세계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또 삼일신고 거기 세계운 거기 1세계 사자 할 700세계 이렇게 돼 있잖아. 1세계 사자. 1세계가 우주의 가장 기초 단위예요. 태양계 같은 거에 쉽게 얘기하면 은하계 밑에 예를 들자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건데 지금 우리도 1세계인 거 태양 띄웠죠. 인공태양이지. 태양이 없으면 만물을 못 사니까 당연해. 그리고 사실 봐봐. 온실을 막 저 멀리에다가 불 때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그것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행성 몇 개를 온실 키우를 저거 하려고 태양, 이게 무지막지한 태양 여기다 두고 그렇게 비춘다고? 바보야? 신이?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네. 온실 밖에 이렇게 100m 밖에도 안 뛰어. 온실 안에다 날려놓지 온실 밖에다도 안 놔. 까맣게 모른다는 고사하고. 그쵸? 얼마나 바보짓이야. 말이 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야. 또 뭐지. 상식적이지도 않고 어처구니 없어. 알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걸 근데 까맣게 속아가지고 그렇다고 있고 쉽게 태양이 조수간만 안 하는데도 그 중력이 그 태양을 돈다고 지금도 믿고 있고 가장 기초적인 물리 아니야? 중력 때문에 그걸 돈다며. 응? 그 멀리 있는 명왕성은 우리는 그나마 좀 가까워. 1억 5천만 킬로도 멀지만 그렇게 먼 목성부터 잘해도 얘들이 다 돈다며. 이렇게 중력이 얼마나 세야 돼. 조수간만에 하나도 안 하네. 태양 뜨고 주는데 조수간만 안 하잖아. 그쵸? 우리 눈에 보이죠? 달력에 조금과 사리 달력에 표기까지 해놨어. 달력에 물때를 해안가 사람들은 물이 차고 내리고 해서 배들은 그거 맞춰갖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것도 물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게 배 닿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가라앉았다 떴다 하게. 그래야 그 높이를 맞출 수 있지. 물때가 조수간만이 차이가 나서 그냥 하나만 해놓으면 틀리잖아. 아니면 길게 만들어가지고 물에까지 길게 물이 빠졌을 때는 저 밑에서 배대고 물이 들어오면 여기서 뭐 대대고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누구나 알잖아. 달력에도 기록되고 조금살이 달 따라서 달의 기울기나 그거에 따라서 뜨는 날짜도 해 크기에 따라 다르고 그거에 따라 다르잖아. 물이 빠지는 양이 틀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돼 있잖아. 누구나 알잖아. 태양은 하나, 태양 중력은 못 벗어나서 태양을 그렇게 돈다며. 무지막지하게 끄고 태양은 중력도 엄청나겠지. 달보다 더 해야지. 그죠? 하나도 안 하네? 태양은 하나도 안 해. 제가 공부되자마자 알았어. 그 의문부터 들더라고. 왜냐면 태양은 물질이 아니야. 영혼이야, 혼. 물질 없어? 혼이지, 혼이라니까. 물질 아니라니까. 빛이야, 그냥. 실제로 조수간만 안 하잖아. 그쵸? 제가 맞죠? 응, 제가 맞아요. 조수간만 안 해, 그래서. 지금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잖아. 조수간만 안 하잖아. 달만 하잖아. 달은 땅이란 뜻이죠, 달이. 달, 양달 그러죠? 양지 그러지. 땅이지. 예, 달. 달은 음의 대명사야. 달이 월. 음의 대명사예요. 음이야. 음의 대명사야, 달이. 그놈이 태양이 양의 대명사고. 음양. 여가죠, 그게. 해? 달. 천지지도, 음양지도. 그래요? 땅 물질. 우리 땅도 물질. 조수간만 하죠. 달 돌아 조수간만 하잖아. 그게 조수간만을 왜 이렇게, 그것도 하늘에서 일부러 배치시킨 거야, 달을. 조수간만 하라고. 조수간만을 해야 물의 흐름이 생기잖아. 움직임이. 응?
안 움직이면 다 썩어. 물도 썩고 뭐 다 썩어. 운행을 해야 돼. 그래서 들어가면 일으키는 거예요. 해도 음향이 뭐야 저 강유가 차이가 있어야 되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강유에 따라서 천지지도가 운행을 한번 하잖아. 하지 동지 있고 그 변화에 따라서 여름이고 가을이고 사계절 돌죠. 그 변화가 있어야 돼. 달력도 하다못해 360.5점 며칠이죠. 남았지 360도인데 원래 360 60갑자 662 36 30갑자 딱 떨어져야 되는데 6.5일이나 5점 며칠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윤달도 있고 뭐 있죠. 음력으로 해서 윤달도 있고 경에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세차인데 그걸 세차 뭐라고 하는데 거기 그 차이를 해서 성공생원 어디 경전에 있더라. 성인의 공이 생겨나와 생언 그 차이 때문에 그 흐름이 있어. 바뀌고 변화가 없어. 안 그러면 그거에 성인의 공이 생겨. 그것 때문에 천지지도가 그렇게 배합을 한 거예요. 삼행시도 딱 맞아떨어지면 하나도 변화가 없죠. 맨날 그 똑같지. 조금씩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안 맞추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해류도 바다도 깊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데 해류 그 안으로 안 흐르면 큰일 나. 그 정도 되면 물도 너무 차가우면 저기가 안 일어나고 대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응? 그거 멈추면 또 큰일 나. 뭐라면 이 땅 자체도 걔도 생명체일 건데 뭔가 생명체이기가 쉬워. 용암은 비고 뜨거운 비고 온도 차이 크기가 워낙 차이가 나서 그래. 우리 몸속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위치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업이기에 현인의 업이다. 17. 이간이 천하질이 득의 그랬어요. 이는 앞에 우리 처음부터 쭉 있었던 같은 얘기인데 시울이 간편할까 계속 이어지어 나오죠. 응? 간즉이 이지 간즉이 이종 뭐 권위 간능 건지 대시부터 이하고 지하고 이하고 간편하고 능하고 같이 물려서 계속 끝까지 나오죠. 그 이치로 천지가 운행하는 거야. 그 이치로. 쉽게 행하지지 않으면 이치를 잃어서 행하지지 않아. 그러니까 없어져. 실제로 그래. 어려운 거는. 이치가. 이게 이제 이간이 천하질이 득이가 이제 같은 뜻인데 쉬움과 간편함이 있어 천하의 이치를 얻고 요 글자 풀이는 이렇죠. 이 시울이 간편할 간 간단할 간 간편할 간 응? 쉬움 이는 저거고 이간이 있어서 쉽고 간편함 알기가 쉽고 그다음에 행하기가 간단하고 간편함이 있어서 천하의 이치를 천하의 이치를 얻어. 이게 뭐냐면 천하에서 이치가 얻었다는 얘기는 행해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천하에서 행해지고 있어. 그때 말했지만 고구마 밭 그거는 놓고 보자고. 고구마 기르고 감자 기르고 하는 걸 보자고. 그게 쉽게 행해질 수 있고 어렵지 않게 행할 수 있고 심으면 득이 있어. 그래서 누구나 행하는 거 아니야. 지금 모든 농가에서 다는 안 하겠지만 농가에서 하다못해 농가에서는 웬간히 심어. 자기들 먹기 위해서도 안 팔고 내가 먹을 것만도 심어. 꼭 팔 목적이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심는다고. 자기 먹으려고도. 농부는 사 먹는 게 그렇잖아. 땅에 심으면 나니까. 응? 그래서 자기들 먹을 거 심는다고. 고추도 그렇고. 고추 농사도 하지만 고추 농사 아니어도 내가 먹을 건 심는다고. 안 사 먹는다고 농부는. 그렇지. 그렇게 아주 심어서 얻기가 어려운 놈은 해서 실패만 하면 안 하고 해서 이렇게 얻어서 쉽게 해서 행할 수 있는 놈은 행해갖고 온 농가에서 그냥 안 하는 농가가 없다시피 행해지잖아. 이게 뭐야? 이치를 얻은 거지 이게. 왜? 쉽고 간단하고 간편해서 얻은 거예요. 근데 해도 잘 얻기가 어려워. 뭐 실패할 확률도 많이 있어갖고 이런 무슨 이루나 뭐 병충해에 약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패하는 이유가. 응? 아니면 걸음을 참 줘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어쨌든 가격이 너무 비싸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잘 안 팔린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 대뜸 안 짓죠? 그 농사 실패해서 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유행 타가지고 한때 와 했다가 폭락해가지고 가격 폭락해서 가라고 안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지만 응? 가격은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치를 얻으면 농사를 지을 농사일 경우에 농사를 지어서 남냐 안 남냐 하는 그 이치를 잃으면 안 한다고 해서 득이 많고 공이 있고
쉽고 쉬워야 잘 돼, 당연히. 행하기 쉽고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래야지 한다고. 그 이름은 아이 누가 손해보는 농사를 누가 싱어비는 일을 누가 해. 아무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하기 때문에 이치를 천하에서 행해지는 이치가 이를 얻은 거야. 그리고 그걸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뒤풀이도 쉬워요. 천하진이 천하 이치를 얻었기 때문에 성위호기 중에 위치에 한다 행해진다는 얘기야. 예? 이 성은 성립한다 그 뜻이지. 천지간에서 행해지는 이치로 그걸 타당성을 얻었기 때문에 천지간에서 행해지는 이치를 얻었다. 표정은 그건데 늘 행해지고 있다.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네, 그 말입니다. 당연하죠. 맨날 손해보는 일은 몇 번 하다 다들 때려쳐. 그래서 그게 저절로 없어져. 그 농사 안 져. 근데 하면 막 득이 돼가지고 필요하고 이런 거는 늘 행해져. 행해지던 것도 나중에 뭐 환경이 바뀌든지 뭐가 바뀌어서 그걸 잃으면 안 행해지지. 이게 그 뜻이에요. 천하의 이치를 얻었기 때문에 행해지는 거야. 이치가 이게 바뀌면 안 행해져. 실제로 그렇게 돼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표현은 이제 그 비유고 천지운행도 그렇다. 천지운행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천지운행 잘 모르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 알기 쉽게 좀 비유하다가 하려고 그걸 끌어다 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다. 세상의 이치는 사실은 그렇게 저거 어려운 건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자꾸 본질을 모르고 상처를 모르니까 쉽게 건곤 모르고 음양의 이치도 모르고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의 음양 앞에서 만물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는 건데 그걸 모르고 해놓으니까 건곤 하니까 이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건데 이거를 알면은 글자 그대로예요. 글자 그대로.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쉽게 앞에 같은 파랑까지 천지지도까지만 해도 천지 운행을 얘기하고 뭐 어쩌고 한 거라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 뒤는 이제 우리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인도 얘기잖아. 인도 앞부분은 또 그것도 잘 건지돼지 곤작 성문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천지 만물이 생겨나는 이치가 그거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인도라 권이지 권이가나 해서 이직이직 간직이종 이 뒤는 특히 12항부터 쭉 11항부터 18항까지는 사실 풀이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 공고는 이제 앞에 제가 대략 설명했고 더 깊은 거 본질은 이제 제 말로 해서도 역시 듣고도 이해 안 되시고. 근데 어쨌든 본적인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간이 천하지득이는 어렵거나 복잡하고 힘들어도 행해지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들 천지간에 성립할 수가 없다. 그렇죠? 쉽고 간편하게 늘 행해질 수 있고 늘 행해지기 때문에 천지간에 성립할 수 있는 이치를 얻은 것이다. 같은 말이야. 표현이 그런 거고. 그래서 역시 뒤에 또 18항 천하의 이치를 얻었기에 그 가운데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뒤하고 계속 맞물려 내려가죠. 예. 그렇게 쉬움과 간단하고 편리함으로 늘 행해지기 때문에 천하의 이치를 얻는 것이고 천하의 이치를 얻었기 때문에 천지간에서 성립하여 늘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거나 천지가 변하여 행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천하의 이치 또한 이로써 천지간에 성립할 수도 없어질 것이다. 만물은 물론이고 세상 만사가 모두 그렇게 이치를 얻으면 천지간에서 성립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이치를 잃으면 멈추어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행하여지지도 않는다. 쉽죠? 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역경 기사상전 제1장 제가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풀이 안 하면 모를 만한 별로 없어서 풀이를 역경기사는 안 했었어요. 전에 공부하기 바빴기도 했고 옥주경이 우리 선조들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정식 공부의 중요한 경전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옥주경 안에 많은데 정식 공부자한테 필요한 초보부터겠죠. 입약경도 이제 들어있는데 입약경은 좀 정말 많이 가야 되는 끝부분까지 가야 되는 알 수 있고요. 입약경은
그렇게 필요한 걸, 단기별로 필요한 거를 이렇게 쭉 추려 놓으신 거예요. 몇 개를? 한 7, 8개 추려 놓으셨어요.